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배웠던 개념을 복합적으로 다 사용을 좀 해서 우리가 할 게 있는데, 이게 왜 여기로 왔어?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문제가 하나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밑에 힌트가 3개 올라왔을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열어서 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을 좀 들여볼 건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해왔던 문제랑 좀 비슷해요.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문제예요. 근데 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인력관리소 타입으로 사람인력관리소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변수에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럼 일단 이런 타입이 필요하니까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사람 타입이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하게 되었죠. 사람 타입으로 a사람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 클래스도 하나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쵸? 일단 화면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필요한 클래스는 2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인력관리소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변수한테 리모컨을 눌러서 add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자, 이 add사람 메서드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를 하나 생각하고 풀면 좀 좋거든요. 일단 add 무슨 뜻이에요? 추가죠, 추가. 그러니까 사람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인력관리소라고 하는 이제 어떤 업체입니다. 회사예요, 회사. 이제 인력사무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력사무소가 새벽에 문을 열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내 인력을 공급하고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려고 만들어 놓은 메서드가 add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dd사람은 그런 의미의 메서드고요. 여기 사람인력관리소에서 또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get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호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get사람은요, 얘는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메서드인 거고, 이 get사람이라고 하는 건 get이 무슨 뜻이에요? 뭐 얻는 거 가져와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메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조금 다가가기가 쉬우실 거예요. add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get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 의미는 이런 의미다. 지금까지 뭐 메서드를 만들거나 할 때 우리가 뭔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얘는 약간 이런 의미를 머릿속에 약간 품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접근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출력문을 뱉어주면 되는 거니까 딱히 더 얘기 드릴 건 없고요. 그리고 조건에 이제 배열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도 어느 정도의 힌트예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어차피 자바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 뭐 보관한다, 이런 개념은 무조건 변수죠. 변수에 담아놔야지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에 대한 정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저장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같은 양식의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조건에 배열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배열을 안 쓰면 됩니다. 배열을 안 쓰고 비슷한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 양식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배열을 사용할 수 없는 버전으로 하나 풀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서 쉬웠다 그러면 배열을 사용해서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배열을 사용하는 버전의 정답까지는 도달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고, 일단 첫 번째
배열을 사용할 수 없는 순수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좀 막히면 힌트들도 한번 둘러보세요. 힌트는 보시라고 제공을 해드린 거니까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해볼 건데, 자, 아직 문제 해결 잘 안 되셨죠? 해결되신 분 없을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시간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거 힘드신 게 맞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 좀 복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 이런 활용이나 사용, 적절한 응용 같은 게 자유자재로 되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기 때문에 제 설명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좀 다를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라고 시간을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항상 접근해 나가는지를 잘 봐보세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문제를 읽어드리고 이 문제에서 지금 뭐 객체가 몇 개 있어요? 타입이 뭐가 쓰였네요?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항상 내가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거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당장 필요한 것부터. 자, 지금 같은 경우 뭐가 필요해요? 제가 이거 문제 시간 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람인력관리소 클래스 하나, 사람 클래스 하나, 클래스 2개 필요하겠죠. 일단 이런 것부터 해 나가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 클래스도 당장 필요한 거니까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거 살 많은 거야. 자, 그러면 타입이나 뭐 객체가 연결되는 부분 쪽에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이제 당장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들이 다 뭐라고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없으니까. 그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애드 사람 볼게요. A 사람 인력 관리소라고 하는 변수한테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애드 사람은 어디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사람 인력 관리소. 이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 변수의 타입을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퀵픽스로 보면은 이런 메서드 없어. 이 타입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고 있죠. 이거 눌러보면 여기다 만들어주죠. 여기에. 그쵸? 자, 그리고 그럼 애드 사람 일단 만드는 거예요. 에러를 없게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은 에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거는 뭐 그래야 되는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문제적인 걸 풀어볼 때는 사실 에러를 일단 기본적으로 없애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애드 사람 해결됐고 겟 사람 얘는 어디에 만들어줘야 돼요? 메서드가? 똑같이 사람 인력 관리소에 만들어줘야죠. 얘를 실행하고 있는 변수의 타입 사람 인력 관리소 타입이니까. 자, 근데 볼게요. 얘는 사람 인력 관리소에 만들면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우리가 애드 사람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이 겟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이 실행된 자리에 결과가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얘는 남아야죠. 얘가 결과가 안 나오면 얘가 곤란해질 거잖아요. 얘는 변수인데 A사람 1이라는 변수가 어떠한 그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본인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남았대요. 이 자리에. 우리가 배운 개념을 활용하면 리턴이 없대요. 그러면 얘는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리턴 받지 못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턴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드 사람처럼 보이드로 만들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4개 변수 인자가 하나 넘어오고 있으니까 인트 타입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리턴이 없으니까. 여긴 리턴을 해야만 되는 자리인데 왜냐? 실행된 결과를 어딘가에 주려고 하니까. 아까 애드 사람 같은 경우는 실행된 결과를 어딘가에 주려고 하는 게 있나요? 없죠. 이런 애는 리턴을 안 하는 게 맞는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자리에 리턴 값으로 뭔가를 남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이드가 아니어도 에러는 없어요. 보세요. 얘가 보이드가 아니라
인트였다. 예를 들어. 그리고 리턴 타입이 존재하면 리턴이 당연히 있어야 에러가 없는 거니까. 자, 얘는 에러 없잖아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예요. 근데 얘는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애예요. 결과를 넘겨줄 거니까. 근데 여기서 리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남겨야 돼요?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건데 이 남은 결과를 어디에 넣어요? A 사람 1한테 넣어요. 근데 A 사람 1의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사람이죠. 그럼 이 자리에 만약에 0 같은 거 남겼대요. 가능해요? 안 되겠죠. 막 문자열 남겼대요. 가능해요? 안 되겠죠. 무조건 사람 타입의 데이터를 남겨야만 이 자리에 남은 데이터가 얘한테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최상위법이니까.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돌려서 얘를 지워놓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도 똑같죠. 갯사람 메서드 얘는 사람 인력 관리소 타입 안에 없어. 정의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줄까? 라고 해서 얘를 만들면 알아서 리턴 타입을 사람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사람 타입의 데이터가 남아야만 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퀵픽스를 사용하지 않고 보이드, 갯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었어요. 그러면 에러가 안 사라지죠. 메소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에러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도 에러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에러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 우리 맨날 보던 에러만 봐요. 거의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뭐 타임 미스매치 엄청 많고요. 뭐 메서드 언디파인드, 뭐 베리에이블, 뭐 리졸브드 어타입 계속 보던 것만 보잖아요. 우리 거의 그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심화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뭔가를 직접 만들어 나갈 때는 전혀 생판 처음 보는 에러들도 많이 접하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기초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던 에러만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보던 에러들은 한두 번 번역기 돌려보다 보면 이제 머리에 남아요. 그럼 읽어보고 얘 이거 보이드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네? 그럼 내가 지금 보이드를 어디다 썼어? 여기 메서드 리턴 타입에 썼네? 그럼 사람으로 얘를 만들어줘야겠네? 해답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에러를 보고 읽고 분석하고 파악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갯사람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이제 리턴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턴도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얘 왜 널이에요? 왜 리턴 널이라고 해줬죠? 얘는 뭘 리턴할지는 얘가 정할 수는 없어요. 자바가 스스로 뭘 리턴할 것과 뭘 리턴해야 되는 것까지는 판단을 못해요. 문제를 풀어주진 않으니까. 근데 리턴 타입은 존재하고 에러가 없으려면 리턴 값이 무조건 있어야만 하니까 리턴을 박았는데 이 사람 같은 데이터 타입은 사용자 정의 객체죠.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낸 개발자가 만들어낸 클래스로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이런 애들은 모두 다 참조형 타입이라고 했어요. 참조형 타입들은 기본값이 널이다. 스트링도 기본값이 널이었죠. 스트링도 참조형 타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객체들, 웬만한 모든 객체들은 다 기본값은 널이에요. 그냥 참조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건 아니면 만들어져 있었건 기본값은 널입니다. 참조형은. 기본 자료형은 널이 없죠. 기본값에. 하이트, 쇼트, 인트, 롱 정수 타입이죠. 얘네들은 0. 플롯 더블 실수 타입이죠. 얘네들은 0.0. 캐릭터는 뭐였어요? 이거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공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불린 타입은 false였고 기본 자료형 8가지는 널이라고 하는 기본값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 기본 자료형 8가지를 제외한 모든 참조형 타입들은 기본값이 다 널이다. 그래서 리턴 널이 그냥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준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기소개 메서드 얘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디에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사람 인력 관리소예요? 사람이에요? 얘는 사람이죠. 자, 자기소개를 실행시키고 있는 변수에 타입을 보자고 했어요. 사람 타입이니까 얘는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메서드예요. 얘를 자동 완성으로 만들면 여기에 만들어주겠죠. 자, 그리고 얘는 메서드 실행했을 때 이 결과를 남길 필요가
딱히 없어 보이니까 자바가 그냥 보이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얘도 이 실행 결과를 어딘가에 넣으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차이를 기준을 잡고 잘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코드상 에러는 없앴어요. 지금 이 실행시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에러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 오케이. 널 포인트 익셉션. 이건 있겠네요. 익셉션이 있겠네요. 에러가 아니라. 자, 방금 그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 알려드리고 가면 좋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포인터로 나왔을까 포인트로 나왔을까 다시 볼게요. 널 포인터로 나왔지.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뭔가 잡아가지고 개발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볼 익셉션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익셉션은 뭐였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에러는 아니고 에러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고 익셉션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문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실행은 가능해. 그래서 실행을 했어. 근데 해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럼 널 포인터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널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널이 있어서 발생하는 익셉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널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널이 있어서 발생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A 사람 1이라고 하는 애한테요. 이러한 실행 결과를 남겨요. 근데 얘 지금 리턴 널하고 있죠. 겟사람 메서드가 리턴 널 박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널이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 사람 1은 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널은 그냥 아예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런 애한테 널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리모컨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널은 아무것도 없는데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리모컨 있지도 않으면서 뭘 누르겠대. 안돼 라고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로 불러치워져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포인트를 지적을 해준 거거든요. 얘가 널이기 때문에 널은 리모컨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리모컨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리모컨을 어떻게 누를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앞으로 객체를 다루거나 할 때 이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디에 널이 들어갔을까? 어디에 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딘가가 지금 널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값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구나. 이런 걸 판단하고 역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익셉션이었습니다. 이건 자주 보게 될 거라 하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얘만 없으면 지금 당장 에러는 없어요. 왜냐면은 널이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뭔가 실행하고자 하는 게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러가 없는 상태를 일단 만들어주고 자,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 애드 사람 볼게요. 인자가 2개 있네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인자가 2개 있어요. 그럼 매개별수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겠죠. 근데 저 아까 이거 자동완성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자바가 알아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의미가 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문자열을 생으로 날렸기 때문에 이건 문자열이네? 라고 해서 그냥 문자열 스트링 넣어준 거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의미가 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의미를 좀 맞춰서 얘도 변수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의미대로 바꿔줄게요. 얘는 이름, 인트는 나이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걸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해결이 되겠죠? 할 수 있어요. 여기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박아놨는데? 안 되죠? 얘도 안 될 거고.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온 4개 변수를 활용한다면 이름 들어가는 자리에 뚫어놓고 나이 들어가는 자리에 뚫어놓고 이거
F로 바꿔주고 뒤에서 나이가 먼저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얘네는 잠깐 주석을 걸죠. 애드 사람만 보는 거예요. 먼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됐나요? 반만 됐죠. 반만. 나이랑 이름은 잘 돼요. 얘가 안 되잖아요. 셋 다 첫 번째래요. 말이 안 되죠. 얘네 1, 2, 3 순차적으로 방문한 순서대로 얘네들이 1씩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이 박혀있어요. 얘네가 셋 다 1로 출력된 이유,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박아놨으니까. 그럼 얘도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는 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된다. 변하는 수, 변수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번호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공간을 하나 뚫어 놓겠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호라는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해당 번호에 대한 걸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제가 이걸 변수를 여기다 만든 이유는 이름과 나이는 인자로 넘기고 있어요. 근데 번호에 대한 건 안 주고 있죠. 여기다가 이런 거 추가하면 간단하게 얘도 그냥 4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때려 박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이 번호라는 건 규칙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떤 규칙이요? add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메서드다.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가.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군가 방문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건데 얘가 사용이 될 때마다 처음엔 1이었던 게 1씩 증가만 되면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규칙을 가질 수 있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인자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하나 필요한 거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번호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한 이유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이 번호를 써보죠. %d 넣어가지고 나이와 이름 사이에 번호 넣었습니다. 정확히는 디스점 번호겠죠? 자,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셋 다 000 나오겠죠? 왜? 전역 변수는 지금 초기화한 적이 없으니까. 초기화를 안 하면 전역 변수는 어떻게 된다? 기본값 0으로 초기화 해준다. 그래서 000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번호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언제? 네, add 사람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그러면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번호의 값은 현재 0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네요. 그러면 add 사람 메서드가 처음 실행됐을 때 0번째 아니죠. 1번째, 첫 번째 사람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이 출력문이 나오기 전에 번호라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0에서 1로 1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add 사람 메서드 실행됐을 때 2가 돼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1로 올랐으니까 또 1만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그 로직 과정 넣어줄 겁니다. 진짜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해도 돼요. 번호를 1 증가시키겠다. 이 플러스 이거 무슨 의미였어요? 이거는 완전히 풀면 이거였고 이거를 압축시키면 여기까지 오는 거였는데 어차피 1 증가는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포문에도 이런 문법을 사용을 했던 건데 자, 이러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이 add 사람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1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add 사람 안에서 증가를 시킬 거예요. 얘가 실행되기 전에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실행이 됐을 때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행되는 시점이 출력보다 앞에 있어야 처음에 얘가 번호가 0을 갖고 있던 상태인데 이
출력이 되고 나서 증가를 해버리면 이거는 0, 1, 2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되기 전에 증가를 시켜준다. 그건 거죠.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코드로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결이 된 건데,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해야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을 해결을 한 거니까, 그죠? 해결을 한 게 맞나요, 진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해결을 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실제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와놓고 그 뒤에 다음 걸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됐네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얘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제가 아까 인력관리사무소 그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했었죠. 애드 사람은 어떤 역할? 기록을 남기기 위한 역할. 겟 사람은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역할. 근데 기록을 했나요? 우린 진짜로 정보를 기록을 했나요? 우린 출력만 하고 끝났어요. 그나마 정보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번호밖에 없어요. 근데 번호도 심지어 기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마지막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1, 2라는 번호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거를 스토리로 살짝만 풀어볼게요. 자, 사람인력관리소라고 하는 진짜 그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침에 한 뭐 5시 반에 문을 열었어요. 새벽에. 첫 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여기 이제 카운터가 이렇게 프론트가 있고 여기서 직원 한 명이 이렇게 있어요. 서가지고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가지고 누구세요?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연결해 줄 거니까. 그래서 저 뭐 33살 누굽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첫 번째 33살 누구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났어요. 지금 출력만 하고 끝난 거니까. 그냥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 누구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완전히 기록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알바생이 뭐 해야 돼요? 어떤 종이나 어떤 방명록 같은 거,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엑셀이든 뭐든 종이든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33살 누구, 두 번째 또 누가 왔대요? 누구,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놔야만 이 기록된 종이를 가지고 아 누구 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고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그쵸? 근데 누구누군지 말만 하고 끝나면 이 사람이 알파고가 아닌 이상 이라고 돌아왔을 때 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안 남잖아요. 기록이 안 남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일주일 뒤에 사장이 물어봐요. 야, 저번 주에 왔던 누구누구씨 저기 정보 좀 줘봐. 없는데요. 그 사람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을 안 해놓으면.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지금 말만 하고 끝나고 있으니까 기록하는 행위를 하게 해주자. 그리고 단순히 기록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보관까지 해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은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이어서 할게요.